ongoing thing.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더 그래머러스 편의문법의 저자 강민영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우리 시험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떠한 행동들에 대한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것을 얘기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보는 시기는 아마도 10월, 11월, 12월 요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월이나 11월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에 요거를 보면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꼭 시기에 맞춰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아예 3월인데 이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입의 일종의 생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편입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남을 이겨야 되는 시험이거든. 그죠? 결국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겨서 좋은 고득점을 만든다고 해서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남을 이겨야 돼. 굉장히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내가 1등이나 2등이 돼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편입을 알고 계시는 학생들, 지금쯤이면 다 알겠죠. 편입을 보면 보통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사인 경우에 편입을 한 과당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많이 뽑아야 4명, 5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두 명 뽑아. 결국에는 예비번호 받으면 못 갈 확률이 있는 학과들도 생긴다는 소리예요. 물론 학교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비번호를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과에 예비번호를 1번 받으면 이 예비번호 1번은 2등 했다는 소리거든. 근데 한 명 뽑는 학과에서는 이 2등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1등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안 빠져나가면 이 학생은 이제 불합격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편입이 굉장히 힘들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날의 컨디션 또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0.1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예요. 그것들을 좀 없애자라는 의미로 요런 어떤 습관들을 좀 길러내자. 이제 한 시험 2달, 3달 정도 남았을 때 이때서부터 나도 몰랐던 안 좋은 습관들을 조금씩 없애면서 그것들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0.1점이라도 더 높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결국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죠? 결국 내가 1등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학교가 조금 이제 레벨이 상위의 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예비번호가 돌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비 5번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5번까지 예비 5번인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근데 나는 예비 6번이었다. 그럼 1번 차이로 결국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보면서 예비 한 번호 차이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나오면 안 되지만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없애자. 요걸 목표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것만 얘기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편입은 수능처럼 한 번 하루에 몰아서 보고 그걸로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 요게 아니잖아요. 편입은 재도전의 기회가 있어. 즉 A 학교 보고 끝이 아니라 B 학교, C 학교, D 학교를 다 각자 볼 수가 있고, 최대 그래서 많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보면 18개 대학교도 볼 수 있죠. 보통 평균적으로는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본다고 하고요. 그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어떤 본인에게 10개에서 12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기회를 살리는데, 그 기회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학교마다 유형이 다르다. 근데 요게
누구든 다 아는 말이거든요. 학교마다 유형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그 유형에 맞춰서 대비하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안 해요. 그런 행동들을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공책을 하나 새로 공책을 만들든지 하여튼 공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 공책을 만들어서 적어도 3개년도의 문제는 풀으셔야 됩니다. 3개년도의 문제를 푸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노리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는 5에서 7개년도까지는 풀어야겠죠. 그래도 내가 이 학교 내가 정말로 노리는데 내가 외대를 노리고 있는데 외대 유형 문제를 한두 번 풀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마다 유형이 다르고 학교마다 중요도 하는 게 좀 다르거든. 중시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본인이 이 학교에서는 대충 뭔가를 물어보는구나. 어떤 게 조금 더 중점적이구나. 어디가 조금 더 좀 어렵구나. 요런 게 쓰는데 다만 내가 갈 학교가 10개 이상이 넘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으면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A 학교는 이게 잘 나오겠지. B 학교는 이게 잘 나오고 이게 10개에서 12개 많으면 15개 학교가 돼버리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암기할 게 아니니까 대강 느낄 거 아니에요. 대충 이 학교는 어느 게 잘 나와 어떤 시기야 이거를 대강 잡아놓으면 본인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마인드가 제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공책에다가 시험을 보고 꼭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필기는 어떤 식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외대 같은 경우에는 50문항에 60분이란 말이에요. 50문항에 60분에 100점이 각각 다르죠. 100점이 다른데 다른 학교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 보면 100점이 다른 게 1번, 2번, 3번, 4번이 가면서 100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웬만한 대학교들은 100점이 1번은 3점, 2번은 1.5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100점이 달라요. 근데 외대는 100점이 뒤로 가면 갈수록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100점이 다르면 독해가 많습니다. 독해 유형이 많아. 그러니까 60분 안에 많은 독해들을 풀어야 되고 거기에 보통 외대는 뒤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대는 어떻게 해야 돼? 독해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전략이 쓰겠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독해 먼저 풀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요거를 본인이 본인 느꼈던 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외대는 독해가 많은 대신 좀 쉽더라. 단어가 생각보다 쉬워서 그리고 또는 독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쉽다. 이거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본인의 동영상을 보시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외대는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비해서 난이도가 깊진 않아요. 난이도가 깊진 않고 배점이 다르니까 독해 먼저 풀면서 조금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해를 푸는데 조금 속도가 안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너 제일 긴 거 하나는 풀지 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지는 거야. 외대라고 해놓고 여기에 관련된 걸 쓰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각자 다른 느낌을 갖고 있겠죠. 시험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독해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풀면은 망한다. 결국 한 지문을 버리고 풀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지문 나중에 풀자. 그럼 어떤 버리는 지문을 풀면 돼? 제일 긴 지문. 문제 수는 똑같은데 제일 긴 지문 하나는 버리자.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두고 그러고서 시험장에서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긴 지문 바로 버리고 풀면 되잖아요. 그런 전략이 있으면 아무래도 0.1초라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0.1초라도 여유가 생겨요. 그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쳐.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1등, 2등, 3등, 4등 요 정도 순위권에 들어가는 5등까지 이 정도 순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점수가 비슷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누가 엄청 잘하고 누가 엄청 못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 이 친구들은 비슷한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 또는 약간의 컨디션 난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컨디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컨디션 제외한 객관적으로 내가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그 전략을 좀 짜라 이 소리죠. 됐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중앙대는 어휘가 말도 안 되게 좀 어려워요. 어휘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독해할 때도 어휘 쪽에서 막힐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뭐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휘 문제 제끼고 풀자. 또는 독해에서 어휘 어려운 거 나왔을 때는 어떤 뭐 다른 힌트로서 풀어내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자.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이 있겠죠. 공책 한 장 한 장마다. 또는 아니면 홍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문법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느꼈던 홍대는 어떤 식이냐면 대부분 다 쉬워요. 대부분 다 어렵진 않아요. 쉽다 그러면 너무 잘난 척 같아요. 조금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2018년도, 2019년도 홍대만 보더라도 독해가 한 지문이 진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말을 한글로 봐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지문이 한 지문씩 꼭 껴있네. 그러면 올해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을 건데 딱 하나만 너무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걸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걸 염두에 두고 되게 쉬우니까 한 지문만 엄청나게 어렵겠다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그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문이 생기면 일단 그거는 어차피 남들도 틀릴 거니까 버리고 가는 거야. 그걸 버리고 나머지 다 풀고 이제 하나의 지문을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겠죠. 그러면 그 지문에다가 이제 온전히 두 번, 세 번을 더 읽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지문을 맞춰야지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됐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홍대는 좀 문법 많고 좀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런 상태로 그냥 머릿속에 두고 가서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만약에 두고 그냥 시험 봐야지. 그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지문 딱 하고 나오면 처음부터 그 어려운 지문을 풀려고 막 끙끙댄다고. 그러는 순간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그렇게 되면 뒤에 이제 쉬운 지문들 버리게 되는 거야. 못 풀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두 번, 세 번 집중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시간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뒤에 거 못 풀죠? 그렇게 되면 뭐야? 이거는 푸는데 풀어도 틀리는 문제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럼 풀었는데도 틀려. 그리고 얘는 쉬운데 원래는 맞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틀려버려. 못 풀었으니까.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냥 뭐 몇 줄 안 되니까 읽어보고 마음가짐 갖고 접근하면 내 약점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약점에 따라서 문제풀이 전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학교랑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가 문제풀이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막연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한 15개 대학교, 내가 쓰는 대학교들에 대한 특징과 나의 약점을 분석한 어떻게 풀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서술해 놓고 보고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게 안 하는 친구들과 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1탄 됐고요. 그 다음에 2탄에 대한 거 이제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건데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팁입니다. 끝까지 본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뭐냐면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미국의 대학교에서 대학교 이름 지금 까먹었는데 연구 결과 나왔는데 뭐냐면 시험 보기 5분 전에 껌을 씹으면 턱이 움직여지면서 뇌에 자극을 준대요. 껌을 씹으면. 그리고 나서 5분 동안만 딱 껌 씹고 뱉어. 그리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안 그런 학생들보다 점수가 정말로 높게 나왔대요. 이건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아마 뭐 네이버에다가 아마 시험 보기 전 5분 전 껌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 연구 결과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껌 5분 정도만 딱딱딱 씹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껌 뱉고 문제 푸시면 그 0.1점이라도 높아야 되잖아. 남을 이겨야 돼. 0.1점이라도 높아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찍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